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날, 그리고 그 모욕을 어떻게 되갚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생 일하며 살아오셨나요? 땀 흘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평범한 부모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올해 70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살았고 지금도 현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한서건설이라고 중견 건설업체입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책상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다닙니다. 이 작업복은 제게 자랑스러운 옷입니다. 40년 넘게 이 옷을 입고 일했고 이 옷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작업복 때문에 제 인생 최대의 수치를 겪게 됩니다.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제 딸 혜린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고 딸아이가 저한테 부탁을 하더군요. 아빠, 그날은 제발 정장 좀 입고 가세요. 부탁이에요. 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혜린아, 아빠는 평생 이 옷 입고 살았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니? 딸은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신랑 측 부모님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그 눈빛.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사람을 평가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그런 눈빛 말입니다. 신랑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 작업복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예의가.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신랑 아버지도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시나 보죠? 냄새가 좀 거슬리네요. 그 순간 옆에 앉은 제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게 익숙한 옷, 제게 가장 자연스러운 냄새가 그렇게 부끄러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집안이랑 수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고생하는 거죠. 인물이 좋다고 해서 다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빠, 나 그냥 가자. 여기 더 있기 싫어.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딸을 다시 앉혔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괜찮다, 혜린아.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딸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아빠 때문에 창피했어.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자식 잘 되라고 살아온 부모가 자식에게 창피한 존재가 되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지만 제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민재가 그동안 아빠 직업을 계속 물었었어요. 제가 회장이라고 하니까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한서건설의 회장입니다. 중견 건설업체를 40년간 운영해온 사람이에요.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이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회장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선택이 딸에게는 부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빠, 정장 입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업무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를 확인하다가 익숙한 이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호건설협력 주식회사, 바로 예비사위 민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래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용역비 과다 청구 의혹으로 3월에 계약 검토 예정. 저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날 상견례에서 보인 무례함, 그리고 반복적으로 저를 내려다보려던 태도. 단순한 오만함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익혀진 본능 같은 거였죠. 저는 즉시 관리팀을 불렀습니다. 금호건설협력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직원들이 가져온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금호건설협력은 이미 2차례나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였습니다. 하도급 단가 부풀리기, 자재 빼돌림, 안전규정 위반까지. 이런 업체를 내가 왜 몰랐지? 직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워낙 다른 현장에 집중하시느라 관리팀에서 몇 번 보고 드렸었는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날 그들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는 걸.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관리팀의 지시를 내렸죠. 금호건설협력과의 모든 계약, 오늘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문제가 하나라도 나오면 즉시 계약 해지.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온화한 제가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걸 처음 보는 거였죠. 그날 오후 민재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불안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문제는 회사에서 해결합시다. 사적인 일 끌어들이지 말고요. 그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급하게 말했죠. 상견례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해 아닙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밤늦게까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야. 아빠가 왜 갑자기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회사 계약. 무슨 말이야? 저는 문 밖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울면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결혼 재고하자고 해요. 왜? 아빠가 자기네 회사랑 계약을 끊으려고 해서 부담스럽대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불의를 눈감아야 한다는 건가요? 딸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왜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때 딸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진짜 회장이 맞긴 해? 작업복 입고 오길래 그냥 현장직인 줄 알았더니. 근데 우리 회사 계약 끊으면 어떡해? 지금 상황에서 결혼하면 손해잖아.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딸도 녹음을 들으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아빠. 민재가 나보다 자기 회사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딸의 어깨를 꽉 잡고 말했습니다. 혜린아, 내 잘못 아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관리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재비 부풀리기가 3차례, 안전관리비 횡령, 현장 하도급 불법 점가, 작업일지 조작, 근로자 착취까지. 이 정도면 단순한 문제 업체가 아니라 퇴출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 한서건설의 명성만 믿고 버틴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를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건지. 저는 법무팀과 상의한 후 전면 계약 파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날 민재 아버지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살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본인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례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계약 해지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금호건설협력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도급 업체들이 줄줄이 계약을 철회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평소에 불법적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한서건설과 철연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며칠 뒤 소식을 들었습니다. 금호건설협력 사무실 앞에서 민재 아버지가 주저앉아 있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모욕하고 제 딸 앞에서 제 명예를 짓밟았던 그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인간이라는 사실이 더 큰 배신이었습니다. 민재는 딸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린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네 아버지가 너무한다. 회사 문제 때문에. 딸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필요했던 거구나. 통화를 끝내고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나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날 상견례에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얼마. 나 무례한 건지.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딸은 처음 보는 듯이 제 작업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빠는 왜 평생 이 옷만 입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배운 사람이야.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보는 회장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뭘 입었든. 아빠가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지난 며칠간의 상처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재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신 제 딸에게 사과하세요. 그 아이 마음을 다치게 한 건 저보다 당신들이니까요.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건 끝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시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작업복을 입습니다. 딸은 가끔 농담합니다. 아빠, 이제 상견례 없으니까 마음껏 입으세요. 저는 그 말에 크게 웃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적이 없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서 회사를 일군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모욕은 저를 상처 입혔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 딸을 지킬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뒤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살아온 길에서 나옵니다. 그날 저를 무시하던 그들이 몰랐던 단 한 가지 진실. 그건 바로 저는 작업복을 입은 회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생 일하며 사신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